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와 넷마블 비교 분석을 통해서 종목별 핵심 포인트 그리고 장세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비대면 4인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넷마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됩니다. 장세 상황과 그리고 이제 사업 형태에 따른 차이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장세 형태를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되고 상승 기조를 보인다면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카카오가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넷마블에 비해서 카카오가 시장의 이슈거리를 이제 많이 몰고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당한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성까지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우리가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저점의 기울기가 채증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장세가 이제 그 불안하거나 약세 기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넷마블 쪽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업 형태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주가를 분석할 때 보통 이제 5가지 원칙을 많이 제시해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시장 흐름. 두 번째가 이제 핵심 가치 보유격. 세 번째가 이익의 질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익의 질로 따진다면 넷마블보다는 이제 카카오가 낫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익 사이클, 실적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카카오한테 유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놓고 본다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겠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권 턴어라운드라는 그런 강점이 또 있죠. 그리고 또 게임 산업의 특성상 글쎄요 뭐 한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팬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투자하시는 데 활용을 또 성향에 맞는 종목을 또 선택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적 사이클과 이제 주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 두 개 이제 주도권 다툼이 좀 심하죠. 그리고 넷마블과 NC소프트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 비대면 유망주들 네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미디어 DNC, NHN, 넥슨 GT를 제가 7월 27일자로 자료를 보니까 7월 27일자로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주가가 이제 상한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넥슨 GT가 사실 펀더메탈은 좀 안 좋은데 대주주가 이제 그 넥슨 코리아죠.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후광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NHN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직까지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미디어 DNC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좀 영업 얘기를 하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절박하죠.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지금 카카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그 좌상단에 지금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희한한 게,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성이 적용이 되고 매도가 매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실 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상승으로 반전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이제 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그 힘들이 작용을 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도 한 20만 원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카카오의 상투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르는 주식에 사실 그 상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단순한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끝까지, 그런 나중에 우리가 뭐 패턴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 팔으려는데 올라오는 어깨에다 파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찍고 상투를 찍고 깨졌을 때 이게 추세가 이제 붕괴되는 거다 하면은 그 다음 반등 때 쌍봉이라든가 혹은 이제 헤드앤솔더형 이런 데서 이제 파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카카오를 매도할 단계는 이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회사 또 핵심 주력주이기도 하죠. 여하튼간에 이제 매수가 매수를 이제 강화시키는 단계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화살표 표시해 놨죠.
저점과 저점을 지금 이제 3월 19일 최저점 이후에 저점과 저점을 꾸준히 이어보니까 최근에 7월 달에 저점이 안 닿아요. 이게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가수요가 개입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안정 기준을 보인다면 저점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체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역사 고점을 다시 재돌파하면서 더욱더 이제 그 탄력이 상승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트레이딩적인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설픈 뭐 우리가 초보 투자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 그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그 눌림목 조정을 확인하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월봉을 보겠는데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다음하고 합병 시절에 18만 3천 원 고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한 100% 조금 넘게 상승했죠. 그런데 우리가 바닥서부터 이제 바라본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게 100%밖에 역사적 고점 18만 3천 원 기준으로 한다면 10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고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시는 그림이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실 그 차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이제 그 사례 종목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소재 산업재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조선 철강, 기계, 화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바닥서부터 뭐 1000%, 2000%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1000%, 2000%, 3000% 이상 갔거든요. 두산중공업도 뭐 우리가 대형주죠. 대형주가 역사적 고점 11,000원 돌파해서 16만 원대까지 갔어요. 1600 거의 뭐 1500%가 급등했거든요. 지금 파동의 위치를 본다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11,000원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이제 26,000원에서 눌림목을 줬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카카오의 파동이 지금 현재 흐름이 지금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가 18만 원을 돌파해서 뭐 100만 원 넘어가는 뭐 100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파동의 위치상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26,000원대 두산중공업을 본다면 이 정도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조정을 마무리짓고 다시 그 재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카카오 1차 목표 가격을 제가 50만 원을 제시해드리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참고하시면은 좀 더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자네요. 오늘 그 새벽에 출근해서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가 지금 그 카카오 미래에셋증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코마는 이제 그 일본 만화 콘텐츠, 웹툰 콘텐츠 회사인데 우리가 사실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일본 시장에 문을 뭐 여러 차례 두들겼지만 다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디어 DNC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죠. 지금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코마인데 비코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좀 미비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하튼간에 그 예전 거 미디어 DNC라든가 비대면 관련 어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하튼간에 카카오 웹툰 거래액에서 해외 비중이 2분기 57%, 50%가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가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카카오라면 사실 국내 뭐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그 주가를 우리가 평가하는데도 의미가 있는 거기에 또 나름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혹은 그 넘어서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포노사피엔스 최재붕 교수의 포노사피엔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4차 산업을 넘어서 문명의 변화라고 본 거예요. 문명의.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어떤 사이클 보면 짧게는 한 60년에서 우리가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또 말이 또 일찍부터 꼬이네요. 보통 60년에서 한 100년 주기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문명의 변화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커다란 또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비코마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오늘자 보고서는 7월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266% 증가했고 다운로드 수는 205%. 뭐 이 정도라면 지금 같은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장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실적 모멘텀 세 가지 이유.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모빌리티, 핀테크 등 산업이 진입기에 위치한 신규 사업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비코마 일본 제출 서프라이즈. 이것은 이제 규모로 따지면 전체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 수익 모델인 그 광고, 우리가 흔히 뭐 톡보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전자상권에서 언택트 수혜가 이제 부각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비코마 가치 재인식, 이런 것들도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는 좀 작지만 그 어려운 일본 시장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 실적이 최저점입니다.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2017년도에 1650억에서 2018년도에 730억, 730억에서 2019년도에 2070억이죠. 그러니까 730억에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을 봤지만요.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그 비즈니스 자체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장치 산업이고 기간 산업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투자하는 구간이 있고 투자 회수하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카카오를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 회수간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봐요. 거기에 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시장이 속도가 빨라졌죠. 빨라지고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년보다는 또 후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카카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넷마블 대비해서는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207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4천억대 초반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미래에셋증권 보고서 보니까 5천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2021년도는 거의 뭐 9천억대, 뭐 잘하면 1조대도 찍을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우리가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매출이라든가 이제 그 영업이익의 캐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는 많이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뭐 비교가 불가했는데 이제는 네이버를 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까지도 상당히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에셋 찍어 보니까 2022년도는 이제 1조 4천억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를 우리가 50만 원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소심한 거고 100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넘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단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죠. 2018년도에 9,400억, 2019년도에 7,10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700억,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한 1조 가까이 되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카카오만 못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상당 부분 노화가 됐어요. 물론 그 성장성에는 이제 의심이 없어요. 하지만 노화가 됐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 50대 주식.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좀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적 사이클을 봐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넷마블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넷마블이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슈 중에서는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심사가 일단 우리가 보류가 돼버린 거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방탄소년단 그 한 팀의 워낙 절대적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팀이 없다는 거죠. 대적할 만한. 그게 이제 어떤 그 심사 보류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강론이고요. 우리가 총론을 보고 또 흐름을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비대면 시장의 어떤 그 도도한 흐름, NC소프트를 이을 유일한 K 게임 업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량은 향후 그 주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12개월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2번을 터졌는데 나중에 터진 가격대에서 거래량 그 지지선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2만 2천억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일부는 매도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점 돼서 13만 뭐 7천원 올라갈 때 공교롭게 또 최고점에서 30% 매도하고 그다음에 그 매도한 부분을
12만 2천 원 부근에서 계속 사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거래량 지지선에서 사라진 거죠.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대중들이 흔들 때, 지금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보류로 인해서 대중들이 이제 많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들이 흔들릴 때 같이 우리가 동요에서 흔들려서는 절대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가 되고 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장 접근 이론이라고 하죠.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매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대중이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2주 조정을 1파동 이후에 지금 2주 조정, 3주째 조정인데요. 요 정도 3주째 조정이라면 이제 그 다음 파동에서는 8월에는 이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양봉이 1파동이랑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NC소프트가 아래가 이제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은 글로벌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NC소프트는 사실 국내용이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넷마블은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지른 석양, 그리고 죄송합니다. NC소프트는 지른 석양, 그리고 넷마블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100만 원 직전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넷마블은 지금 20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가격 조정 이후에 12개월 동안 박스권 이후에 지금 도약하는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마블과 카카오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넷마블이고 오른쪽이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730원, 죄송합니다. 730억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근데 넷마블도 이제 2019년도에 바닥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는데 실적 영업이익 증가율이 카카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단 이제 넷마블은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 대비해서 안정성을 이제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종목을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회원분들한테 가입하시면 두 종목을 함께 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과열이니까 좀 이번에 눌림목 들어오면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아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상장 보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좀 약간의 이제 다소의 악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종 뭐 스튜디오 드래곤, DNC 미디어, 그다음에 NHN, 넥슨GT인데요. 넥슨GT는 7월 27일 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상한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사지도 않고 저희 회원분들께도 죄송스럽게 추천을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천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넥슨 코리아가 대주주죠. 넥슨 코리아가 뭐 글로벌 절대 뭐 게임 업체 넥슨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또 안정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고요. 이거 따라잡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넷마블하고 좀 유사한 패턴이죠.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바닥에서 도약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DNC 미디어죠. 제가 전에 친구가 자제분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면서 주식으로 좀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K게임, K드라마, K웹툰 3개를 좀 사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제법 좀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DNC 미디어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한 흐름이, 굉장한 힘이거든요. 역사의 꽃좀 돌파했지만 앞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두산중공업 사례를 말씀드렸죠. 역사의 고점 11만 1,000원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16만 원까지 1000% 이상 갔거든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NH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성은 있어요. 이게 근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NHN은. 그래서 뭐 네이버가 또 있고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있는데 사업 어떤 포트폴리오는 이제 카카오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NHN은 또 절대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라 볼까요?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대주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뭐 다양한 또 콘텐츠 사업을 하죠. 여하튼간에 뭐 안정적이고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분이라면 NHN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자형 관련해서는요.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업은 저희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저희도 잘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오후 방송에서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